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실수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사라면 아랫사람의 과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진나라의 승상인 이사는 간축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사는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이 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하나 바다가 아무리 작은 시냇물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아랫사람을 품을 만한 넉넉한 아량과 도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를 눈감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용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일부러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 이상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과 함께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주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번 실수에 책임을 운운하며 다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실수한 것 가지고 대뜸 상대를 의심하는 행동은 업무상 활력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행동은 대개 상대를 높이 평가하고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힘내라며 열심히 응원해줘야 상대도 진심으로 감동하는 법입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라는 말처럼 상사로부터 신뢰와 관심을 받으면 업무 집중도가 한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태종의 포용 정책을 보게 되면 당태종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적절히 눈감아줄 줄 알았던 명군으로 평가되지요. 대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한 너그러이 용서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동안채용은 고묵으로 쓰는 비백서를 창안했습니다. 고묵이란 마른 묵을 말하는 거지요. 거침없이 빠르게 써내려가는 필법으로 글자에 흰 공백이 나타난다고 해서 비백서라고 부릅니다. 비백서를 무척 좋아하던 태종 덕분에 채용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감상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태종은 자신이 직접 붓을 들고 비백서를 즐겨 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태종이 직접 쓴 비백서를 당시 사람들은 앞다투어 소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태종은 현무문에서 3품 이상 되는 조정 대신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는 술잔이 몇 번 오가는 동안 어느새 사라지고 누구 할 것 없이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비백서로 쓴 복자를 내달라는 요청에 태종은 그 자리에서 붓을 꺼내들고 시원스럽게 복자를 썼습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상태인지라 군신 간의 예의는 잠시 잊고 연회에 참석했던 대신들이 비백서를 찬주에게 앞다투어 달려나왔습니다. 한바탕 난리법석이 난 와중에 평소에도 거침없기로 유명한 그 상시 유계가 태종의 보좌에 뛰어오르더니 태종의 손에서 비백서를 낚아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유계는 연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술기운에서 번쩍 깬 몇몇 대신들이 군신 간의 예의를 망각했다며 유계를 나무랬던 것이죠. 급기야 이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황상을 함부로 모욕한 유계를 참수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유계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겁지겁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태종이 난데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제나 황후의 가마에 앉으려고 갖은 핑계를 대려는 비번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찍 들어본 적이 있어. 허나 내 글을 얻으려고 조정 대신들이 보좌에 올라탄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이구려. 예법이 비록 엄하다 하나 술 취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법이요. 게다가 유괴는 짐의 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그런 것이니 그것을 어찌 죄라 할 수 있겠소. 내 복사뼈만 밟지 않았으면 됐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태종은 예법대로라면 처형시켜 마땅한 조정 대신에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급관리와 일반 백성을 대할 때면 태종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고 관대했던 것입니다. 태종은 매년 여산을 찾아 사냥을 즐기기도 했는데 여산에는 황제를 위한 전용 사냥터가 없었던 탓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높은 벽을 세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터 정상에 오르던 태종의 눈에 무너져버린 담벼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태종이 시유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냥터 주변의 담벼락이 무너지고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은 것은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가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 죄를 물어 참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짐이 그 자의 목을 벤다면 그들의 잘못을 억지로 찾아내 꼬투리를 잡고 무너진 것이라며 나를 탓할 것이다. 그렇다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기강이 무너질 수 있는 법. 말을 마친 태종은 산길이 높아 위험하다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산골짜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후 사냥터 관리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태종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야 같은 은혜에 감동한 관리는 앞으로 직분에 충실한 관리가 되겠노라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제주 사람인 지은지충은 황제의 자리를 태자에게 넘기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태종에게 올렸습니다. 제위 중인 황제에게 태우위를 권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커다란 모욕으로 마땅히 참수해야 옳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태자가 폐륜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뒤집어 쓸까 천전하며 태종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던 것이죠. 대신들 또한 이번 사단을 일으킨 은지충을 잡아들여 죽여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던 것이죠. 은지충이 나더러 황제 자리를 태자에게 넘기라 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그자의 서신은 용기 있게 직언을 올린 것이라 하겠다.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자는 분명 미친 것이 분명하다. 넓고 넓은 세상에서 어찌 미치광이 하나 정도야 품을 수 없겠느냐. 태종의 말 한마디에 은지총은 사면되었던 것이죠. 당태종은 넓은 아량으로 조정 대신과 백성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를 눈감아주는 방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자신의 원칙과 소신에 따라 상대를 용서했던 것이죠. 원칙 있는 포용과 용서만이 조정 대신과 백성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있는 용서를 하려면 아랫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업무가 손에 있지 않거나 능력 부족 혹은 덜렁거리는 습관 탓에 업무에서 끊임없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업무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처리에 소홀한 바람에 업무를 그르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관리자라면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하 직원과 함께 실수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부하 직원이 한 일을 100%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저지른 실수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교육하라는 것이죠.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엄격한 처벌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 데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해 피해를 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